예,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 이 시간에는 ETF 관련된 최근에 이제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월 분배형 또 월배당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ETF 그리고 내년에 어떤 ETF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 한번 좀 점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 자산운용에서 오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일단 인사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실제로 우리가 코덱스라고 붙여진 명명, 이거 바로 삼성자산에서 운용하는 상품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이제 월배당 ETF에 대한 이야기들. 네. 사실 오늘 제가 NH투자증권 고객분들을 위해서 음, 자료도 새로 만들고요. 사실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월배당 ETF의 뭐 시장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월배당이 구성이 되는지 또 어떤 상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A부터 Z까지 NH투자증권 고객분들만을 위해서 오늘 주말까지 자료를 좀 만들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담하건대 유튜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월 분배형, 월 배당 요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이번 컨텐츠가 가장 머리 쏙쏙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장담 한번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죠? 네.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 그냥 좀 빠져 있을 테니까 네. 본부장님께서 한번 쭉 한번 브리핑을 쏙쏙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판을 한번 벌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무대에서 제가 한번 ETF계 1타 강사로서 네. 제가 한번 저의 모든 노하우를 한번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5년 우리 NH투자증권 고객분들하고 함께하는 2025년 ETF의 투자 핵심 킥 월배당이라고 적어봤는데요. 그 내용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운용사에서 뭐 자산가들의 전략이라든지 상품 개발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이렇게 세일즈나 마케팅 업무를 맡았었고요. 지금 현재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 관련한 업무를 컨설팅 본부를 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의 투자 트렌드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 투자 지역은 사실 단연 미국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좀 촬영일 기준으로 미국장 이제 대선 결과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장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투자 지역에서는 좀 유망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인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셨던 한 해다. 두 번째로 투자 전략은 오늘 말씀드릴 월배당, 매달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 재원들을 모아서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주식의 배당과 같은 분배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달 받는 월배당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고요. 또 뒤에 이제 TR이라고 해서 토탈 리턴, 배당을 받으면 분배하지 않고 재투자해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연금에서 특히 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토탈 리턴의 전략도 연금 계좌에서는 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계좌는 우리 NH투자증권에서도 계좌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 중개형 ISA라는 절세 계좌,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절세 끝판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절세 계좌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인기가 정말 올 한 해 가장 높았습니다. 다양한 비과세라든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 손익통산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증권사 중에 한 군데에서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NH투자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투자 지역과 전략, 계좌 이 세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제가 올 한 해 ETF 트렌드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 트렌드가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월배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새 흑백요리사라는 컨텐츠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서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셰프인 안성재 셰프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월배당의 정의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짧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일단 월배당 ETF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채권, 리츠 등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당 재원이라고 하죠.
이 재원을 모아서요, ETF에서 모았다가 일정 기간 월이나 분기나 연회 1회씩 또는 이제 연회 1회 또는 뭐 분기면 연회 4회죠. 월이면 12번의 배당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을 월배당 ETF라고 하고요. 그 아래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도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당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요. 이제 전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커브드 콜 전략.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수익은 리츠로 되려면 90% 이상을 배당으로 드려야 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츠라는 거는 대표적인 인컴 상품이죠. 채권에서는 뭐가 나오죠? 네, 이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드리는 게 월배당 ETF의 지급 구조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먼저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땀 한 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발표하는 기관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월배당 ETF의 규모는 15조 원입니다. 뭐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 지금 우리나라 ETF 시장이 163조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말만 하더라도요.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거든요. 2조에 불과했으니까 2년 만에 750%가 성장을 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나 월마다 배당을 받을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ETF,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월배당 ETF 상품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에 신규 상장한 월배당 ETF는 8개였고요. 2023년에 18개, 그리고 올해는 32개거든요. 올해 10월 말까지 신규 상장한 ETF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137개인데 그 중에 한 25% 가까이 되는 32개가 월배당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여러분들의 수요가 월배당이 그만큼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자산별로 좀 살펴봤어요. 주식, 채권,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주식, 채권, 리츠, 혼합자산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혼합은 뭐냐면요. 주식과 채권을 섞은 이제 혼합형 상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로 치면은 삼성전자 채권 혼합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주식이 많습니다. 15조 원 중에 주식이 9.2조 원이고요. 채권이 4.5조 원. 그래서 아래 차트를 보시면 주식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채권이 30%. 나머지를 리츠와 혼합자산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식의 비중이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물론 2022년을 제외하고 미국 증시 중심으로 주식이 좋았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투자가 주식 중심으로 간 영향이 이런 월배당 ETF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월배당 시장은 현재 15조 원, 750% 성장하는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주식의 규모가 좀 크다. 다만 채권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월배당 ETF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월배당에 열광할까? 이거를 제가 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당연히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2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투자한 상품에서 이게 카카오톡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월배당이 입금됐습니다. 그럼 기분이 이제 금액을 떠나서 너무 좋은 거죠. 용돈이 생겼네? 아니면 비상금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무의식 중에 카톡을 보다 보면은 무슨 고지서인가? 이렇게 눌러봤는데 이제 월배당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세가 돼서 들어온다는 점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금을 다 떼고 들어온다. 이 점은 아셔야 되는데요. 왜 열광하느냐? 우리가 좀 원인을 알아야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주식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제가 간단하게 주식시장을 정리해드리면요. 아래에 이제 막대 차트를 보시면 주요국 증시를 10월 말까지 해서 연초의 수익률의 나래비를 세워봤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면 대만이 좋았고요.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AI, 인공지능의 훈풍,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다 대만과 미국의 빅테크들이 잘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의 상승은 이해가 잘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이 있습니다. 항생, 홍콩 시장, 그리고 본토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중국은 경기도 좀 안 좋다고 하고 부동산 디폴트 우려도 있고 좀 부진한 거 아니야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상승했던 거는 단기 상승을 좀 했어요. 중국이 경기 부양책과 금리나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이게 중국이 어쨌든 그런 정부의 드라이브가 걸리면은 좀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글로벌 그 투자 자금들이 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좀 단기 반등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펀더멘탈은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중국 항생이나 상해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인도도 역시 좋았고요. 뭐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주요국 중에서는 좀 코스닥 중심으로 국장을 지켜야 되는데 좀 쉽지 않은. 본부장님, 네. 저런 결과값이 나오면 네. 우리 공모펀드는 거의 지금 니즈가 맞습니다. 그쵸? 예, 사실 이제 공모펀드는 시장을 이제 이겨야, 특히 이제 국내 그쵸. 주식도 시장을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시장을 이기는 상품들이 있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매크로 환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지수만 투자해도 현재 20%. 그러니까. 또 환오픈을 하셔서 환율까지 감안했으면 사실 한 30% 정도까지 수익이 그렇죠. 나실 달러가 거거든요. 또 강세가 네, 되고. 달러 강세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 이런 인덱스 펀드들, ETF 쪽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생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말씀이 정확하셨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상승이 좋은데 왜 월배당이 인기일까? 근데 이거는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2022년에 미국 시장이 한 20% 정도씩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코로나 이후에 투자를 했는데 내가 고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약간 자신감을 갖고 계시다가 2022년에 완전 당황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닌가? 나는 그 투자의 귀재인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당황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좀 관리를 해야겠구나. 나는 뭔가 내가 월급을 하나 더 챙겨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면서 제2의 월급인 월배당을 찾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 수익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내 계좌에 노후를 위해서 좀 준비하겠다라는 니즈들이 그때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배당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월배당이 저는 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나스닥, 다우, S&P 500, 미국의 대표 지수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좋지만 지수 레벨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쵸. 예, 지금 너무 높은 건 아니야? 더 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 상품 전략이 바로 커버드 콜 전략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 공모펀드 시장에서도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한 월배당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커버드 콜 전략이 인기를 끌었을 때는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ETF 시장의 월배당의 붐과 함께 커버드 콜 전략이 이제 엄청난 또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월배당의 수요가 됐고요. 채권은 심플합니다. 채권은 월배당의 재원은 이제 이자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 분들이 또 변동성을 좋아하시니까 채권에서도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장기채 중심으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 증시에 가셔서도 미국 3배 레버리지 채권 ETF, TMF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2023년, 올해가 아니고요. 2023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채권을 장기채 중심으로 투자하셨는데, 장기채를 투자하신 이유는 금리가 하락할 때 좀 더 많은 높은 자본 차익을 가져가시려고 투자를 하셨는데, 금리 레벨은 지금 작년 말보다 지금 좀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부는 좀 이루신 고객분들 계시는데 너무 빠르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내가 지금 기회비용이 얼마를 지금 날린 거는 너무 답답해 죽겠었는데 뭐 약간 이게 투자의 세상과 실제 매크로적인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못 맞추는 영역이다 보니까 타이밍을 참 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ETF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예측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응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제 세미나나 이제 자산가 분들을 만나뵐 때 파월 의장하고 카카오톡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 제발 말씀 좀 해달라. 금리 인하할 거 확실한지 좀 알려달라. 그럼 이제 다들 웃으시면서 웃으신다는 거는 이제 당연히 누가 연락이 되겠어요. 일단 카톡도 없을 거고요, 파월은.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11월, 12월 FOMC 남아있지만, 뭐, 인하 가능성이 높죠. 그쵸. 높지만, 그거를 먼저 섣불리 대응하시진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채권의 투자가 금리가 높으니까 투자 매력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거를 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드린 말씀도 이것도 예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비하는 그 대비는 다양한 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아래 차트는 미국채 30년의 일드 추이예요. 예, 추이를 제가 5년 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맨 왼쪽하고 맨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지금 금리 레벨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그렇죠. 예,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한 2023년부터 그 이 막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보시면 크게 안 달라졌어요. 저희 이제 그러네요. 꺾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금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지 마시고 이런 채권에 대한 투자도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배분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채권에 대한 월배당 ETF에 관심은 이렇게 높은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같은 이제 매매 차익도 얻으시려고 하고 이자를 월배당으로 받으시려는 수요가 같이 이제 잘 보이면서 채권 월배당 ETF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월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해요. 네, 이게 진짜 예, 중요하시거든요.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언제까지 매수해야 다음 달 월배당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게 제일 궁금하시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거를 제가 달력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셔야 될 거는 배당금, 월배당은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분배금인데요. 월배당은 크게 이제 월말 기준이 있고요. 월중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월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월말 배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아셔야 될 단어들은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의 기준으로 분배금을 나갈 거냐, 이때 가격에서 얼마를 빼서 줄 거냐라는 게 기준일이고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머릿속에서는 이제 바로 잊으셔도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거는 뭐 어디 쓸 개념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분배락일이에요. 네, 분배금 지급 기준일, 즉 마지막 영업일의 전날이, 즉 마지막 두 번째 영업일이 전일의 두 번째 영업일이 분배락일인데요. 이거는 주식의 배당락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분배금, 배당금을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연말에 우리 배당락일이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지급하려는 분배금, 주당 분배금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언제까지 매수해야 되냐? 분배락 전일까지 매수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10월달로 말씀드리면 분배락일이 마지막 영업일이 10월 31일 목요일이었거든요. 네. 그 전날인 10월 31일 수요일이 분배락일이었고요. 예. 그 전날인 29일까지 9일에만 매수를 하시면 계좌에는 T+2일에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계좌에 찍혀 있잖아요. 네. 매수 버튼을 누르셔서 매수가 되시면 다음 달 두 번째 영업일에 분배금, 배당금을 드립니다. 11월에는 11월 4일 월요일에 지급이 되었고요. 지급은 이제 사실 증권사마다 좀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지만 4일에 어김없이 나갔다. 두 번째 영업일은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기준이고요. 요거는 각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달력 캘린더상에서 10월 30일 수요일자는 그 해당 투자한 기초자산이 조금 빠져서 그렇죠. 그런 만약에 투자한 자산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분배금만큼이 반영된 수익률이 하락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시장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희석돼서 이제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분배락일과 언제까지 매수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월말 기준으로는 마지막 영업일 두 번째 전까지는 내가 이때가 두 번째 영업일이잖아요. 마지막 영업일에 전일에 전전일, 그러니까 이걸 T일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영업일을 T-2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그 다음 달에 분배금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분배금 들어올 때 세금 다 제하고 들어온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제가 뒤에 이제 과세 슬라이드도 준비했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받는 거에 이제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세금 내는 거는 좀 잊으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과세가 된다. 그리고 다음 이제 월 중배당.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월 마지막 영업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15일 기준으로 가져만 오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15일이 영업일인 경우에죠. 영업일이 아니면 그 전날이 이제 기준일인 거예요. 14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10월 달에는 10월 15일이 이제 영업일이어가지고 화요일이어가지고 기준일이 됐고요. 전날인 10월 14일 월요일이 분배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 영업일까지만 매수하면 되니까 그게 10월 1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음. 공실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저희가 ETF 분배금 나가는 ETF들의 주당 분배금이 얼마인지를 이제 공시합니다. 네, 공시일에 같이 이제 이때까지만 매수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15일 기준으로 두 번째 영업일 뒤니까요. 16일 다음에 17일에 분배금이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휴일인 경우에는 휴장일인 경우에는 그거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월말 배당과 월중 배당 내가 언제 사면은 좋을지를 이해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뒤에 말씀드릴 뭐 저희 상품들도 있지만 예. 언제 월말 배당이야 월중 배당이야 사실 이제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표시해 두고 있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아시긴 어려운데 뭐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분배금의 지급 현황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보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얼마를 받았는지. 예, 예. 그래서 기준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15일 중으로 돼 있으면 얘는 월중 배당이구나. 월말인 건 월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대부분 이제 월말 배당 기준이다. 예,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과세는 진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중요해요. 예, 저희가 항상 이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그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분배금을 과세하는 방식을 말씀드려보면 분배금에 대해서는 모두 15.4%로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 상품들은.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 일반적으로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국내 주식형들은 분배금이 나오면 바로 그때 즉시 15.4% 분배금 전액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고요. 이외의 ETF들 뭐 이거 국내 주식형 제외하고는 답니다. 국내 주식형도 이제 TR 형태도 있고요, 액티브 ETF도 있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있는데 이런 상품들도 모두 이 국내 주식형 외의 상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뭐 등등 이런 상품들은 분배금하고요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이 되는 재원을 계산하는 게 이제 과표거든요. 과표 중분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분배금이 100원이 나왔어요. 내가 투자했던 기간 동안에 수익이 손해가 나서 과표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잖아요. 그럼 분배금에 대해서 지금은 과세하지 않아요. 예, 작기 때문에 과표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과세하느냐? 매도할 때 이 유보된 과표 금액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과세 안 하지 않습니다. 네, 언젠간 나라에서 무조건 과세를 하는데 그 유보된 과표된 대상의 금액은 매도할 때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연에 2천만 원 거기에 포함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절세 계좌인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과세는 이연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 분배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어렵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커버드 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자산 투자하는 주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S&P 500. 기초자산 100% 투자합니다. 근데 가만히 두면은 주식이 오르는 대로 빠지는 대로 영향을 받는 건데 그쵸. 얘를 뭔가 변동성이 클 때 왜 좋은지를 하려고 해서 하나 더 뭔가 투자하는데 그게 콜옵션입니다. 콜옵션. 네, 콜옵션은 주식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S&P 500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렇기 때문에 그 옵션이라는 거는 사고 팔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파는 입장이니까 저에게 옵션 프리미엄이 생겨요. 제가 지금 S&P 500이 10,000원인데 한 달 뒤에 12,000원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한테 수수료를 주겠죠. 그렇죠. 1,000원을 10,000원짜리인데 저한테 1,000원을 주는 거예요. 나 그거 살래. 그러면 자기는 11,000원에 사서 12,000원의 가격의 차익을 먹을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수수료를 내고도 저에게 그걸 옵션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초자산 S&P 500을 샀는데 S&P 500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이 전략을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커버드 콜이냐? 커버드가 이제 덮는다, 커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초자산의 동일한 자산을 이렇게 옵션을 매도해서 이렇게 커버드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콜옵션이라는 거를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면서
상승에 좀 제한이 있지만 하락했을 때 이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 좀 커버 좀 쳐줘. 약간 했지? 하는 그런 전략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래서 진짜 커버 쳐줘. 커버 쳐줘 하는 전략이 커버드콜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커버드콜은 하방을 완전히 막아주나요? 아니에요. 예. 하락할 때는 기초자산을 100% 투자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락 같이 합니다. 그치. 예. 근데 그럼 뭘 막아주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 프리미엄만큼 내가 취한 옵션 프리미엄만큼 하방에서 줄여주는 거죠, 하방을. 네, 그러니까 하락하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상승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NH투자증권의 고객님들은 네. 실력이 있고 레벨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그려왔거든요. 왼쪽에는 H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등가격 옵션이라는 건데 오른쪽은 이제 OTM이라는 거예요. 외가격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ATM이라는 콜옵션을 매도하면요. 상승은 막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기 회색 선으로 이렇게 이 이상으로는 수익이 안 나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 대신 프리미엄을 확보해서 요 구간까지는 기초지수보다 상승할 때는 프리미엄을 더 확보하고요. 이 약속된 ATM 가격이 있어요. 그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상승은 제한되어 있지만 내가 요 공간까지는 프리미엄을 더 많이 받아요. ATM은 그래서 상승이 제한되어 있지만 옵션 프리미엄이 OTM보다 높아요. OTM은 외가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승 참여를 좀 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가격이 바깥에 1% OTM이라고 하면은 그 기초자산의 1% 상승까지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 장점이 있으니까 뭔가 불리한 게 있어야 되겠죠? 옵션 프리미엄이 ATM보다 작아요. 그래서 ATM은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데 대신에 프리미엄이 높고요. 그쵸. OTM은 상승을 따라가는 대신에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어떤 게 국면별로 좋은지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차트의 높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ATM은 내가 시장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높게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OTM 상품은 내가 시장 상승 참여도 하면서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겠다 하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도 이 두 가지 형태의 ETF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요. 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셨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투자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굳이 또 좀 어려운 개념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커버드 콜인데요. 말씀드렸던 커버드 콜은 완전히 커버를 쳐주는 100% 커버드 콜이에요. 기초자산을 100% 매수하고 100%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커버드 콜 전략인데요. 올해 월배당 시장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는 타겟 커버드 콜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옵션 프리미엄을 정해요. 여기 1번 동그라미 있는데요. 옵션 프리미엄을 타겟합니다. 내가 연에 예를 들어서 10%만큼의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할 거야 라고 정해진 상품은요. 그거에 맞춰서 옵션의 매도 비중을,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월에 10%에서 20%, 30% 이렇게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게 이제 타겟 커버드 콜 중에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타겟했다. 타겟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뭘 타겟하느냐? 옵션의 매도 비중을 타겟해서 고정합니다. 난 30%만 매도할 거야. 그러면 옵션이라는 거는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옵션 매도 비중을 난 30%만 할 거야 항상.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옵션의 매도 비중을 타겟하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현재는 옵션 프리미엄을 타겟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불과 이제 한두 달 전쯤까지는 종목명에 플러스 10% 프리미엄, 플러스 12%, 15% 이렇게 종목명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 명칭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꼭 그게 예금처럼 지급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추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타겟 커버드 콜인데요. 뭐 이건 차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에는 기초자산의 70%는 시장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요. 아까 약간 OTM 같은 느낌이 있죠.
70% 예를 들어서 70% 노출이 되고 30%만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그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흔히 이런 얘기 이제 들어보세요. 데일리 옵션, 예, 위클리 옵션, 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더 매도의 횟수를 늘려가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이 좀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이런 타겟 커브드 콜 형태들이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머리 지끈지끈 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나보고 이 전략을 짜라면 아니, 이 전략을 매니저들이 다 하실 거고, 이 논리대로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타겟 커버드 콜에 대한 전략, 펀드 매니저는 이 전략대로 운용을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모르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알고 투자하면은, 예, 이런 큰 변동성 시장에서도, 맞아, 그거예요. 예, 네. 저희가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저도 좀 열심히 준비한 이유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예. 네. NH투자증권의 화목한 런치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누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느냐? 내 주변에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커버드 콜 ETF, 인기가 많은 커버드 콜 ETF의 연령대를 좀 조사한 거예요. 깜짝 놀랐다. 네, 보시면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네, 40대 27.7%, 50대 30.7%.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은퇴는 사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보고 계실 신입사원분들도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빠르지 않거든요. 미리 지금 하는 건데 노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월배당을 쌓아가시는 거고요. 근데 보면은 30대 이하도 많으세요. 30대와 30대 이하도 뭐 16.9%, 13.6%에서 30%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빠른 은퇴를 꿈꾸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과 이제 월급이 상대적으로 40대보다는 20, 30대가 월급이 적잖아요.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나는 좀 더 다른 월급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늘려나가시고 재미가 들리고 월배당 ETF를 모아가면 또 배당금도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재미와 함께 전 연령대에서 좀 고르게 좀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장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좀 해보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본격적인 실전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나 찍어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저희 부장님과 함께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갈 때도 외모 체크 이런 거 체크하시듯이요. 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제일 위험한 투자가 묻지마 투자잖아요. 야 누가 이거 좋대. 뭐 우리 엔비디아, 뭐 테슬라 그냥 누가 좋다라고 투자하시지 않잖아요. 다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앞으로의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걸 보고 투자하시듯이 내가 투자하는 월배당 ETF가 옵션 프리미엄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기초 자산이 뭐야? 보시면 주로 뭐가 있냐면요.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는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200 이런 월배당 ETF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 미국의 배당 주식, 우리나라 분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슈드라고 불리는 미국 배당주, 우리나라의 고배당주,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나 미국의 장기채를 일단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 이것은 커버드 콜 ETF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커버드 콜 ETF의 기초 자산을 꼭 확인하셔라. 예,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콜옵션을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엇을 매도하는지도 아셔야죠. 예, 그냥 뭐 하겠지 이게 아니라 대부분은 동일한 기초자산을 매도합니다. S&P 500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는 S&P 500의 콜옵션을 매도하고요. 미국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배당 주식에 대한 콜옵션은 거래가 잘 되는 게 없어서 S&P 500의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예, 그리고 뭐 미국 빅테크는 나스닥 100, 예, 미국 장기채도 뭐 장기채의 ETF도 콜옵션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 나스닥 100, 뭐 코스피 200, TLT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잘 아시면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채 ETF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옵션을 매도한다. 근데 비중을 또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비중은 어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이 상품은 옵션 매도 비중이 30%고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 좀 제한적이어가지고 좀 아시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 수치되어 있는지는 아마 투자 설명서나 이런 데서 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투자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종목명에서도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타겟하는 수치를 좀 빼긴 했는데요. 네. 그런 상품들의 옵션 매도 어떤 걸 매도하는지 비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된다 네.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셔도 하나의 올인 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오늘 주시장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나 다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후보의 수혜주에 투자를 올인할 거야. 이게 제일 위험하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산 배분 또는 이제 자본 배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난 주식이 좋은데 주식에서도 뭐 빅테크도 하시고 국내 배당주도 하시고 이런 좀 다양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과 투자 기간에 맞게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월배당 ETF들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기초 자산이 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콜옵션을 매도하는 자산이 뭔지,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포트폴리오가 잘 배분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요. 네, 이제 실전에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렇죠.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셨을 때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월배당 ETF들이 있는데요.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월배당 ETF를 제가 좀 주제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먼저 순수하게 그냥 콜옵션 매도 이런 거 모르겠고 순수하게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순수 주식형 채권형을 제가 3가지를 대표적으로 이거는 좀 캡처를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게 미국의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걸 줄여서 코미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코미당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주식 100개를 선정을 했고요. 거기서 투자를 하는데 얘가 이제 월중 배당성 있네. 예. 15일 기준으로 하는. 예. 오케이. 요 상품이 투자자들이 또 인기가 많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 미국 배당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장기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 상품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환해증. 예, 미국의 30년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뭐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상품이신데요. 얘도 월마다 배당을 드리는데 얘는 월말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맥쿼리 인프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안전하게 진짜 좋아하죠. 예, 꾸준하게 이제 내가 건물은 못 사도 맞아요. 예, 리츠는 산다. 예, 사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쿼리 인프라하고 국내 대형 리츠들, 오피스나 물류창고를 갖고 있는 대형 오피스들의 각 걔들에 투자하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에 3가지를 가져와 봤고요. 특히 리츠는 공모리츠는 활성화 정책이 오래전부터 시행이 돼서요. 여기 제가 오른쪽에 작게 써놨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네,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권사에 문의하셔서 이걸 투자하시면 물론 투자 기한에 제한이 있어요. 또 몇 년 이상 보유하셔야 분리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장기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공모리츠 ETF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의 배당주, 미국의 장기채, 한국 부동산 리츠, 한국 리츠의 월배당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커버드 콜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100% 커버드 콜 전략이 있고 타겟 커버드 콜 전략이 있다고 했잖아요. 먼저 100% 커버드. 예. 그러니까 시장 상승을 다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물론 뒤에 타겟 커버드도 그렇지만 100% 커버드 콜 옵션을 100% 매도하는 상품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최근에 상장한 상품인데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종목명 읽다가 숨이 차는데요. 끊어서 보시면 돼요. 일단은 미국 나스닥 100이니까 이 미국 나스닥 100에 100% 투자합니다. 근데 커버드 콜을 쓰죠. 근데 뭐를 쓰냐? OTM을. 예, 아까 1% OTM이면 시장 상승에 미국 나스닥 100의 하루 수익률의 1%까지 따라가요. 그치. 넘어가면 못 따라가요. 근데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는 대신에 옵션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100% 매도하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연에 20% 분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월로 하면 한 1.67%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최근에 인기가 좀 많이 있고요. 추구죠, 추구. 추구죠, 추구. 제가 그래서 추구에도 이제 컬러를 뒤에 써놨는데 추구. 추구입니다. 예, 추구고요. 그 대신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데일리 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미국 법인에서 뉴욕 법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데일리 옵션을 현지 시차 없이 옵션 매도하는 상품 요 하나가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도 좀 세이브를 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는데요. 지수 레벨이 높다 보니까 하루에 1%만 따라가도 좋아. 그 대신 난 월배당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상품이지 않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나스닥 100이 1%가 넘었던 날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는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커버드 콜인데요. 테슬라 비중을 30% 가져가고요. 테슬라 콜옵션을 30% 매도합니다. 근데 30%만 매도해도 여러분 테슬라를 왜 좋아하시나요? 테슬라의 변동성을 좋아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변동성이 높으면 옵션 프리미엄도 높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션 프리미엄은 거의 미국 주식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콜옵션을 매도해도 연에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연에 한 15% 정도 분배금을 드리고요. 나머지 70%는 국내 종합채권, 국공채나 이런 데 안전한 채권,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불리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이 70%이기 때문에요. 퇴직연금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투자하는 건 이 두 개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타겟 커버드 콜. 일정 부분 콜옵션을 매도하는 이 타겟 커버드 콜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미국 배당주가 등장을 하고요. 동일하게 미국 장기채가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빅테크를 말씀드릴 건데요. 종목명이 좀 길어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 콜. 아까는 다우존스에서 끝났어요. 뒤에 타겟 커버드 콜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미국 배당 주식에 100% 투자하고 일정 부분을 S&P 500의 콜옵션을 매도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얘는 미국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을 연에 2% 정도, 그리고 콜옵션을 매도해서 연에 10% 정도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연에 12%니까 월에 한 1% 정도 추구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아까 환해지형까지였잖아요. 뒤에 또 타깃 커버드 콜을 붙인 상품입니다. 얘도 30년 국채에 투자하고 TLT 콜옵션, 미국의 대표적인 장기채 ETF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연 12%의 분배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합니다. AI와 관련된 빅테크 10종목인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메타 이런 거를 담은 다음에 나스닥 100 콜옵션을 매도해서요. 연에 15%의 분배율을 추구합니다. 이 상품도 옵션의 지금 매도 비중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요새 상품 저희는 대부분 한 옵션 매도 비중이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에 한 12%, 15% 정도의 분배금을 추구하는 상품이 이 상품이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타깃 커버드 콜은 퇴직연금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저는 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다니. 근데 기승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좋습니다, 본부장님. 좋아요. 근데 저 여유 자금이 좀 있는데 네. 이거를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짜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도 이 현재 미국 대선의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혼돈의 장세 속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포트폴리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된다라면 어떤 전략으로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추천 포트폴리오. 네.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렵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심플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 배분을 잘 해놓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대비하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배당으로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이제 순수 주식 채권형에서는 보시면은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30년 국채, 부동산 리치 인프라가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미국에 대한
전망은 내년에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저는 성장이 있는 곳에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어야 주식의 상승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인데 성장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그럼 단연 주요국 중에서는 저는 아직 여전히 미국의 성장은 견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맨 위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배당의 매력도가 높은. 예, 근데 배당을 꾸준히 지급했다는 얘기는 기업의 잉여현금, 즉 영업을 잘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그런 기업들을 뽑아놓은 배당주들은 빅테크처럼 막 올라가거나 막 빠지는 건 없어요.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내가 좀 편안하게 투자하기에는 이런 표현이 좀 투자에는 맞진 않지만 미국 배당주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예, 그래서 저는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대해서는 한 뭐 사람마다 투자자 고객님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저라면은 뭐 한 30% 30% 정도? 내외에서는 좀 가져가실 만한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채권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밑에 있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한해지형은 순수하게 미국 장기채에만 100% 투자하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금리는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인하의 방향성은 맞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미국이 50bp를 인하했지만 피커도 단행했지만 금리는 그때보다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하고 달라요. 예상하고 달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를 저희 세 번째 말씀드렸던 타겟 커버드 콜에서 좀 뽑고 싶거든요.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 환해지형 상품. 이 상품은 미국의 장기채에도 투자하지만 연에 12%의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 금리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내가 어쨌든 12%라는 추구죠. 추구인데 그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서 투자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 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타겟 커버드 콜 상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한 30-40% 정도는 가져가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나머지가 40% 어디에 가져가느냐? 저는 두 번째 말씀드렸던 100% 커버드 콜에서 나스닥백 데일리 커버드 콜 OTM.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 나스닥의 1%까지는 따라가고 연에 20%의 분배금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성장은 내년에도 유효할 것 같은데 지수 레벨이 역사적 고점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1%가 안 오르는 날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서 옵션을 매도해가지고 연에 20%의 분배를 추구하는 이 전략이 조금 내년에는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순수한 미국 배당 주식에 대해서 한 30%. 이 나스닥백 데일리에 대해서도 한 30%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형 상품에 대해서 한 30%, 40%. 이 비율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우리 고객님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좀 더 변동성을 높이고 싶어 하시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그래도 채권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시면 당연히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여 나가시면서 제가 너무 많은 상품을 말씀드리면 더 어렵거든요. 이게 매매하기가. 일단 세 개만 뽑아보겠습니다. 보면 이거 그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이 ETF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내가 좀 찾아보고 나도 공부를 좀 하면서 난 요거 해볼래라는 그 서칭에 대한 그 프로세스는 어디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또 펀 ETF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NH투자증권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저희가 좀 정보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더 좋은 거는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화목한 런치에 또 찾아뵈면 저는 사실 이제 내년 그림을 이제 우리 컨퍼런스도 하거든요. 고객님들과 편하게 이거보다 더 편해요. 고객님과 서로 소통하면서 요것도 한번 좀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1타 강사 맞습니다. 정말 저도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을 운영하는 장본인으로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너무 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대단한 능력이시거든요. 어쨌든 자, 투자는 실전이고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변동성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고 멀미나는 장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월배당 ETF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하나의 또 대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 내년도의 ETF 투자 핵심 킥이 뭐였다? 월배당이었다에 대해서 오늘 김도영 본부장님과 어떻게 보면 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이거 한 번 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친구들한테도 좀 URL 이렇게 전송해가지고 공유 좀 하셔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소중한 시간 허락해주신 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